새 웹파이트의 유일한 원장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웹파이트 원장님 이란입니다. 오늘 일단 모신 거는 대부분 아마 제 생각에는 2학년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손 한번 2학년, 우리 2학년이다. 왜냐면 이제 관심도가 사실은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인트를 맞추는 거를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2학년 어머님들은 초유의 관심사가 영재고 기출 분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분석하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없죠. 이게 재밌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험을 딱 봤는데 경시유형 명문학입니다, 창의유형 명문학입니다 얘기가 딱 나오면 이해가 가세요? 창의가 뭐고 경시가 뭔지 그게 헷갈리시잖아요. 저희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베이스 쪽 건드리고요. 왜냐면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되냐면 이게 강연이 될까봐 제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영재가 뭔가부터 시작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을.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교육안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이냐. 이거는 선행을 한다라는 것도 어떤 거시적인 항목에서 그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KMO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능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맥락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제가 가슴 아픈 결과들을 상당히 많이 봐요.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규반에서 고등 KMO급, 은상급 애들 중심으로 해서 추측이 돼서 구성이 됐어요. 물론 이제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수상 실적을 안 한 친구들을 좀 더 좋아합니다.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KMO 1차 장려급. 왜냐면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데 상처가 많이 난 아이들이다. 했는데 안 되고 했는데 또 안 되고 한 2년 정도 되면은 좌절로 내려가는 상태. 아, 우리 애가 KMO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안 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수학적 관심도가 매우 높았는데 수학적 이제 재능이 없다는 형태로 생각을 한다. 좌절이 됐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KMO 안 되고, 브롤 안 되고, 파울 안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사춘기가 옵니다. 확실하게 옵니다. 그러면 애가 멘탈 붕괴가 실제 눈 풀린 현상과 몸 뒤틈 현상으로 그냥 솜씨가 그대로 드러나요. 이런 애들도 이제 SOS 치료 이제 저희가 좀 우는 경향성이 강하죠.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어떻게 보면 축적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을 좀 전 연결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일단 모셨고요. 우선 어머님들 자제분들 문제점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에서 어머님들 자제분들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이런 얘기일 거예요. 아이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은 이 얘기 못 들으셨죠? 그 얘기는 집에 가라는 얘기거든요. 학원 다니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안 했을 거고. 두 개 붙은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는 좋은데 고집이 세요. 그죠? 아니면 이제 고집이 세다는 단어가 안 들어오고 머리는 좋은데 머리 좋아요 어머님. 예. 이런 기분 좋죠. 머리는 좋은데 고집 세요. 그럼 그 밑에죠. 어머니 고집이 세요. 그러면 나쁘죠. 이 세 개인데 요게 사실은 영재가 요구하는 수업안에 관련된 모델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데라는 단어가 사실 영재하고 결합이 되거든요. 머리가 좋은데라는 단어에 대한 그림부터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가 좋은데라는 거는 보통 어떤 때 쓰는지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맨날 놀고 막 돌아다니는데 학교 성적 시험 1등에 예를 들어 KMO 공부 별로 안 한 거, 몇 개월 안 한 거 같은데 3개월에 상타하면 머리 좋은 애죠. 맞죠? 머리 좋은 애 맞죠?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때만 집중하고 막 날라리 뽕뽕인데 선생님들이 실제로 뭔가를 물어보면 답을 다 해서 선생님이 얘 뭐야? 싶으면 머리가 좋다죠. 머리가 좋다의 정의는 설명이 안 된다입니다. 이 아이가 왜 잘하는지 설명이 안 된다일 때 머리가 좋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거기다 IQ 집어넣고 막 IQ 집어넣는 사람한테 전문가 혹시 계시면 좋겠네요. 전문가들 두뇌 모릅니다.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학원가에 있는 사람도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크는지 측정을 해봤더니 왜 실제로 클 수 있느냐 측정을 해봤더니 학습 방식의 타당성이 명확히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게 영재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관점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는 머리가 좋다 아니다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1번.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제 고착화된,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하나. 이런 두 가지가 어머님들이 보시는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이게 화두가 되냐면 어머님들 대다수
예를 들어서 한 학년당 한 50명 정도 어머님 정도는 우리의 영재고 간다 확신하고 들어가요. 결과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님 확신하고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 어머님들은 우리의 영재고 가도 되나요? 우리 영재 맞나요? 이걸 검증하고 싶어 하세요. 맞죠? 저희 영재 맞다고 실제 확실히 손들어칠 분 내적으로 있으실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왜 우리 영재 맞잖아요. 혼자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영재 맞거든. 내가 봤을 때 영재 맞거든. 우리 애가 실제로 숫자 하나만 봐도 같은 나이 대비로 해서 다른 애들보다 빨리 보는 거 같고 영재 항상 맞게 갔잖아요. 가능성도 실제로 어느 정도 열어놨었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일부 꺾임 현상이 생기기도 했고 확실해서 얘기하기엔 주저함이 생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건 영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우리 아이가 영재고를 진학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보통 대부분 다 학원 설명회 갔다 오시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반 이상 자법이라고. 잘난 척하고 실제로 집에 가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전 좀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자법 조금 들어갈게요. 학원이니까. 우선은 실전 관련된 부분은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 일단 말씀을 좀 얹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과학고 준비하는 학원이라고 이름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저희 쪽에 들어오면서 서울과학고 쪽으로 진학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일단 벌어진 건데, 보통 저희는 어머님들께서 보통은 보시겠지만은 학원 같은 경우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CMS 같은 경우는 지점이 실제로 목동도 있고 노원도 있고 평촌도 있고 분당도 있고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탐구 같은 경우도 하이스트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이제 집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고, 저희는 대치 본점 하나입니다. 거기서 내는 실적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실적 중에서 가장 유력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해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K모 장려금 내지는 수원투 정도가 진행됐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재고를 보내는 이력이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뇌 진단 전문가예요. 애하고 상담해서 실제로 걔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대한 걸 찾아내는 데 능력이 좀 많은 편이고, 그게 이제 저희 학원에 배어있는 이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원이구나, 이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배경이 있긴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배경이 있겠죠. 애들이 실제로 간다 그러면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잘하는 애거든 들어와서 쓱 지나쳐 갔는데 합격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연도가 몇 년이 차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그림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뚜렷한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얘 서울과학고 기출입니다. 2번도 출제된 거예요. 왼쪽은 논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재학교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되면 얘기가 되게 복잡해져요. 왼쪽 저건 뭔가요? 그럼 일단 문제집 아니죠? 문제집 아니죠? 서울과학고 기출에 대한 이력도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서울과학고 자체가 출제 목적 자체가 한국영재학교랑 연동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 구성 자체가 흡사합니다. 소재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근데 왼쪽 거 같은 경우 어머님들께서 보셨을 때 왼쪽에 관련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문제집 문화가 발달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건 교육 관련된 소논문입니다. 교육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만 보셔도 대충 비슷하겠지만 그림만 보시면 사실 안 되긴 하는데, 여기 이 문제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담고 있는 논문이에요. 결과물이. 이걸 왜 어머님께 보여드리냐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딱 보여드리면 이제는 우리 아이가 논문까지 봐야 되는구나. 맞나요? 옛날에 저희가 진짜 골 때리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등 K모 쪽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클 수 있느냐라는 흐름 만드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게 계속 이제 창의성이라는 걸 연구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소스가 어떤 의도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 소스가 예를 들어서 고등 K모 학원에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고등 K모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대박이죠. 올해 서울과학고 시험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이했다라는 평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앞에 세 문항이 있는데 영재고는 보통 세 문항씩 나오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번 연도만 얘기하면 1,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간단하게 정의를 묻거나 기본기 체크용이 약간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그걸 확장해서 일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를 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좀 더 강한 내기를 실제로 묻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 2번이 손댈 만한 문제들이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3번 같은 경우는 좀 버거운, 학생들한테 그냥 답내기 아주 편하지는 않은 그런 버거운 타입들이었고, 과학까지 이제 난이도가 실제로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시간 대비로 학생들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형태 시험이었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서울과학고 실제로 출제 방식이에요. 출제 방식인데 쉽게 말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서울과학고 시험 같은 경우는 한과형하고 연계된 모델로 바뀐 게 이제 최초로 바뀌었던 게 2015년도예요. 2016년, 17년에서 이제 18년이 온 거죠. 그죠? 처음 번째 이제 시도는 한번 이렇게 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은 학습을 요구하는 거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 형태의 시험을 출제를 했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소논문에서 발췌한 형태 문항을 출제해서 반반선이라고 불려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소논문에서 일단 출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걔네들이 출제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뭘 평가하고 싶어서냐 라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결과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어머님 왜 서울만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서울, 경기, 한국은 맥락이 똑같습니다. 무슨 형태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과형 같은 경우 올해는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제 뭐 일부 이제 그 들은 바에 의하면 과거 선생님들 출제 지정이 좀 많이 들어가서 문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창의사학 쪽을 많이 연습을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선생님 하나 두 개 가다가 하나 더 나와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다가 딱 끊겨요. 이런 걸 보통 실제로 시장에서는 경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큰 그림을 요구하는 형태의 모델들이 한과형에서 예전에 워낙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한과형 문제 출제 기조가. 근데 그런 기조를 오히려 실제 서울 쪽이 반영을 하고 한과형은 실제로 올해 출제 진영의 문제지만 잠깐 끊긴 상태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 주목하실 건 뭐냐면, 어차피 내년도 시험을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재고 시험을 예측하지 말아요. 출제 의도만 파악해라. 왜냐면 어머님 그런 거 첫째 있으신 분 아시겠네요. 수능 보는데 작년 수능 기준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 수능을 봤는데 갑자기 난이도가 작년에 쉬웠는데 어려워졌다, 또는 어려웠는데 쉬워졌다. 이럴 때 일부 멘붕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많이 보셨죠? 기본적으로 학원과 시장은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좀 급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맞추면 큰일 나거든요. 의도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좀 더 강하게 맥힌 학교들이 영재학교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건데, 그 의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재가 이제 축적된 시간, 이건 이제 그 서울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축적의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사실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영재를 바라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영재라는 건 어머님 머리 좋다는 얘기 쓰시면 안 돼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보통은 학생 동기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이게 좋아서, 또는 현실적인 어떤 소재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던가, 이거 어떻게 되지? 호기심이 되게 많은 거죠. 사실 저희한테 호기심 많잖아요, 다. 그걸 해결해 보면서 맛을 느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 아이는 없으면 영재가 아니니까. 공부하는 거 따라가는 거 잘 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뭐 가끔씩 신기한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 어디 내놓으라 할 만한 어떤 결과물은 딱히 없는 상태. 자소서 쓸 때 보통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통 90% 정도, 80에서 90% 정도 학생이 이 상태입니다. 영재고에서 이제 유력하게 실제로 괜찮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받는 학생들조차도 자소서 쓸 때는 학습 동기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학습에 대한 시행착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드릴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레고라는 모델을 한번 연결시켜봤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영재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레고로 니네 창의성을 일단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봐라. 그럼 애들이 실제로 뭘 하냐면,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양옥이지만 양옥도 구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기능상의 차이도 있고 미관상의 차이도 있죠. 한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집들을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잘 쌓아나가요. 그러니까 되게 프로페셔널 하겠죠. 많이 해본 애들은 소방서도 잘 짓고 경찰서도 잘 짓습니다. 딱 시험보러 갔더니 뭘 물어보냐면 야 도시 설계해봐. 느낌 좀 오세요? 애들이 영재고에서 질문 받는 방식이에요. 도시 설계해봐. 연습했을 거 아니야. 무슨 연습을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알려주지도 않죠. 당연히 그걸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죠. 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어떻게 발현시켜 나가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애들은 갑자기 멘붕에 빠져요. 왜냐면 건물 여러 개 만들어 봤는데 컨비네이션으로 가본 적이 없거든요. 조합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건물 딱딱딱딱 만들면 미관상에서 점수 깎이겠죠. 너무 안 이쁘거든. 그러면 서로 다른 건물을 지으면 어떤 식으로 건물들을 배치를 해야 주거지구가 실제로 조화롭게 이쁘게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딱 생각해봤더니 아 경찰서가 맞았네. 소방서도 맞았고 걔네를 그럼 미관상에서 어떤 위치에 실제로 배치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결과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하나의 블록을 만드는 방식은 선행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어머님들께서 선행이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가다가 끊겨요. 선행의 핵심은 연계입니다. 연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재해석해서 다른 그림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연계를 만드는 거예요. 연계를 만드는 건데 문제 열심히 풀면 연계가 생기겠지라는 게 되게 무대책한 그림인 거 혹시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문제 다 풀면 연계가 강하게 생깁니다. 실제로. 근데 언제 그걸 실제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언제 그걸 다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생기기 때문에 연계에 대한 그림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축적된 시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연계를 잘 만들어 왔던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연계가 잘 만들어지는 애들은 실제 영재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이런 형태도 이제 실제 어떤 학생 자소서에 들어있던 내용 중에 하나긴 해요. 예를 들면은 옷에 화학물질 뭐가 묻었는데 엄마가 빨래를 하는데 안 빨린대요. 그러니까 엄마 그거 뭐야? 어떤 게 묻은 거야? 그래서 성분 조사하고 그 인터넷에서 뒤적뒤적 거리면서 화학적인 성질에 관련된 거 조사하다가 엄마 그거 레몬하고 구연산 같은 거 섞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섞어서 실제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택배 빨려요. 얘 영재 맞죠? 영재라고 안 하기 힘들죠. 얘는 뭘 잘하냐면 연계를 잘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터넷 서칭, 엄마 뭐든지 얘기해줘. 인터넷 서칭에서 내가 뭐든 찾아줄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다 찾아줄 수 있어. 안쓰러우시죠? 이런 거 다 들으실 때 나쁘지 않아요. 열성적이긴 한데 우리 애 진짜 이거 괜찮나? 칭찬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결국 연계에 대한 그림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냥 열심히만 뭔가를 해나가느냐, 이런 차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들 보시면은 이제 학년별 학습체계, 보통 DB 구축 단계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소원투를 몇 바퀴를 돌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연계라는 게 실제로 강화된 형태로 간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목차 만드는 겁니다. 목차. 머릿속에서 목차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뭘 손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멘붕이 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멘붕 나면서 기뻐요. 너 함수 왜 배워? 우리 왜 배워야 되니? 함수 뭐가 필요해? 이런 질문하면 멘붕이 나면서 즐거워요. 왜냐면 지도 재미없었거든요. 왜 배운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라디안 관련된 얘기. 야, 너 이름 바꿔 안 바꿔? 안 바꾸면, 바꾸면 문제가 뭐가 생겨?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당연히 헷갈리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한국인들이 실제로 멘붕 날 수가 있어. 누군지 헷갈리거든. 라디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교육 안에 다들 가 있기 때문에. 그럼 라디안은 360도로 표시된 각을 라디안으로 바꾸는 건 미친 짓입니다. 전 세계가 멘붕하게 만드는 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은 뭐냐면 배웠어. 왜 배워야 돼? 그거 왜 필요한 거야? 왜 바꿔야 돼? 이런 형태의 질문에서는 학생들이 좀 약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또 함수에 대한 예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봐 라고 하면 기껏 얘기하는 게 필통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하나씩 대응된다. 그래서 이게 몇 개다. 아니면 출석 번호. 재미없죠? 진짜 재미없죠? 진짜 재미없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실제로 이런 함수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머님들 오전에 보시는 일일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 주요 소재가 삼각관계가 불륜이 많죠, 보통. 왜 소재가 그렇게 선택되냐 그러면 뻔한 얘기긴 하죠, 사실. 왜 뻔하냐면 이게 어떤 사람이 일상을 그냥 하루 종일 똑같이 찍으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를 생각할 때 아빠가 하나고 아빠를 생각할 때 엄마가 하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1대1 대응을 깨는 겁니다. 1대1 대응을 깨니까 재밌는 겁니다. 예측이 좀 불가능한 형태로 가는 거. 뭐 그거보다도 좀 더 재밌는 모델들은 많긴 하지만 현실적인 모델에서 학생들이 왜 학수가 필요하냐라는 형태에 연계시키기에는 DB 구축은 좀 힘들죠. 본인이 좀 호기심이 많거나 그래서 설명해봐서 성취감이 있는 아이들은 좀 더 생각해보려는 시도를 하거나 누군가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게 없는 아이들은 찾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하겠죠. 두 번째는 연계성 강화인데 2단계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진 않아요. 다만 교과 간의 연계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부여된다기보다는 성취감이 생기는 거죠. 성취감이라는 건 학습 동기랑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삽질을 시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와, 짧은 시간에 너 삽질 진짜 잘한다. 대박이다. 야, 좀 더 해봐, 좀 더 해봐. 그러면 실제로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를 교육시키는 것처럼 상을 계속 주면 그쪽으로 강화되죠. 그래서 답을 내는 게 세상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 상태가 진행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냐면 영재고 단계로 들어와서 멘붕이 나기 시작해요. 설명을 하라 그러는데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수업을 구경만 해봤던 애들이라 설명 질문이 들어가요. 거꾸로. 아까 말한 도시 설계에 관련된 얘기죠. 어떻게 도시 설계를 할 거냐 라는 형태로 디테일하게 문제들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인데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해월과학과 얘기를 좀 했으니까 서울과학과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실제 선생님들께서 출제하는 문제들은 대다수가 다 소논문 베이스입니다. 소논문 베이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과학과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 소스 디텍팅이 좀 많이 된 학교예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한가영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소재를 쓴다라는 게 디텍팅하기 상당히 힘든 학교예요. 선생님들이 소재를 워낙 다양하게 실제로 접근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2011년까지는 문제를, 괜찮은 문제를 선별해서 따오는 형태로 시험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스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형태의 소스를 이용해서 그 대신에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뽑아 쓰더라도 출제 맥락은 일정하게 갔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논문으로 전환됐지만 이때 공통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그 아마추어 수학자 계열이 연구했던 주제들을 많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패티 문제라든지 그거는 이제 좀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제거든요. 말패티 문제 계열도 있지만 그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했었는데 모든 답안이 다 나왔는데 이등변 삼각형 5개로 주어진 삼각형을 분할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좀 생겼었어요. 수학자들한테, 아마추어 수학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정삼각형 분할 문제를 첫 번째로 시도를 했었고 거기서 솔루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걸 확장한 그림이 이제 부등변 삼각형의 분할 문제인데 이걸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한 거죠. 이런 타입들이 실제로 출제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들 얘네들은 탐구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탐구 보고서.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기본기 학습을 잘하면 아이가 탐구 보고서를 잘 쓰나요? 탐구 보고서에 관련된 접근을 잘하는 아이가 탐구 보고서도 잘 쓸 가능성이 좀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학습을 하면 탐구 보고서를 잘 쓰나요? 이게 실제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들 다 푸는 것도 힘들고 모든 논문을 다 읽는 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식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냐 학교가. 그래서 영재학교 문제들은 보통 3가지 문항으로 들어가요. 꼬리 문항이 3개 달려있어요. 1번, 2번, 3번으로 가면서 평가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융통성 체크, 문제 상황마다 좀 더 다른 각도로 체크하는 형태 1번. 그 다음에 일반화형,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일반적인 성격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에 관련된 거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재해석하는 거죠. 문제 상황을 다른 각도로 재해석해서 연결시켜야 뒷문항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타입. 사고를 측정하는 형태로 가요. 어떤 식으로 이제 뇌를 쓰는 형태가 다이버전하냐, 다양한 형태로 머리를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를 연습한다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해져야겠죠. 다시 말하면 뇌 사용 설명서가 필요해요.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 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관련된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식 구조랑은 좀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접근 방법론에 대한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원래 이제 이게 맘먹고 들어가면 이게 수학 문제를 보여드려야 돼요, 사실은. 어머님들 멘탈 붕괴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맥락의 흐름이 있어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하나의 개념이 있다 그러면 맥락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올해 이제 서울과학고 문제 관련된 거긴 하지만 제 해석 방식 중에 딱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형태 답안이랑 어떤 형태 답안이 비교되면 좋겠느냐라는 간단한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네, 좀 덜 아프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까 이제 보신 그림에서는 이런 식의 뭔가의 선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의 선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복잡한 그림이 돼 보이는데, 이런 모델이 나타나면 친구들 100명 중에서 99명 이상이 메넬하우스라는 모델을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삼각형이 딱 있을 때 여기서 선을 갖다가 하나 그리면 만나는 점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비율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거 분의 요거에다가 요거 분의 요거에다가 요거 분의 요거 곱한 게 1이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고, 물론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이런 형태로 패턴을 짠 애들은 이 그림을 딱 보면 이런 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 특정한 삼각형, 요 삼각형 같은 경우도 잡아보면 이런 그림이 보이긴 하네요. 맞죠? 좀 힘든 그림인가요? 웬만하면 제가 수학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빨간색 선 하나 그리면 아까 그림이랑 비슷하다는 것만 느끼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알고만 있으면 뭔가 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공학적이죠. 영재학교 공학적인 접근을 들어가는 학교는 세종입니다. 세종 인천 공학 쪽입니다. 철저하게 공학적이고 자연과학 쪽 아니에요. 근데 서울 경기 한국 새 학교는 자연과학 쪽입니다. 배경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길 바라기 때문에 실제로 이 관점으로 뒤에 것까지 답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경시문제라고 불러요. 알고 있는 패턴의 정리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뭔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삼각형이 딱 있는데 여기서 선과 선이 만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아르키메데스 때부터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예요. 되게 오래됐지만 학생들한테는 좀 덜 알려져 있는 얘기일 뿐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모든 점들은 다 무게가 똑같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중점에다가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점 연결은 얘가 무게중심이라는 건데, 이때 가정은 모든 점들의 무게는 같다예요. 근데 이걸 좀 깨기 위해서 지렛대 원리 같은 거 혹시 아시죠? 지렛대 원리. 지렛대 원리를 연결을 시키면 여기다가 무게를 뭔가를 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몰 m이라고 하고 여기 라지 m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균형점이라고 보통 하죠. 이 점에 모든 무게가 실릴 수 있게 균형이 맞춰지는 점. 이때 비율에 관련된 것도 어머님들이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한 다음에 여기 스몰 A에다가 스몰 B라고 하면 여기 A 무게에다가 요거 곱한 거랑 요거 곱한 게 똑같다라는 형태가 지렛대 물리에서 나오는 형태죠. 근데 이게 어머님들 잘 보시면 비율에 관련된 게 들어가 있죠. 우리는 보통 무게가 있으면 얘네가 몇 대 몇이다라는 형태를 찾을 수가 있는데, 비율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무게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게를 실을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이거는 뭐 정확히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생각들을 물리 실제로 친구들 2학년 정도 되면 물리 모르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걸 그러니까 포인트를 무게에다 쓰는 게 아니라 변에 비에다 실어서 무게를 거꾸로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 같은 경우도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무게가 있고 여기에 무게가 있는데 비율이 뭔가 있으니까 A하고 B라고 한다면 이때 해당되는 무게가 적당히 있을 거고 이때 해당되는 무게가 있을 거고, 이런 관계로 재해석이 가능하긴 하죠. 그리고 애들이 알고 있는 건 또 하나가 있어요. 점이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무게중심 하나다. 여기다가 실제로 또 뭐 어떤 다른 형태 C하고 D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응되는 무게를 실어주게 되면 얘가 A하고 B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하고 C의 무게중심이 돼서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고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얘가 전체 무게중심이 되죠. 이걸 통해서 비율을 재해석할 수도 있긴 해요. 좀 다르긴 하죠.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어떤 방식으로 끌어들이냐에 대한 연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창의적이라는 게 머리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애들은 외계인입니다. 지구인 아닙니다. 걔. 그런 머리 좋은 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IMO 후보급 애들이 매년 있어요. 맞죠? IMO 후보급 애들이 대부분 다 저형을 거칩니다. 그 수업 형태가 어떤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제도 출신에서 보드케이브 금상 받은 친구도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FKM 이제 우수상 받은 친구죠. 서유환이라고. 뭐 그런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친구들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맨 땅에서부터 연기를 진짜 강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식만 몰라요. 지식만 많이 모르지 딱 던져지면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짜는데 상당히 발동이 실제로 많이 걸리는 상태라서 결국에 학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업에서 시행착오를 다 보여줘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접근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뭐가 문제가 생겨? 그걸 통해서 질의응답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 야, 네가 봤던 거 예전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하나 딱 던지면 솔루션이 실제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명 중 95명이 1번 답을 얘기한다니까요. 애들이. 그 자제분들이 작년, 예년만 그랬을까? 그럼 올해는 안 그럴까?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던져줘요. 키워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아이디어. 키워드라는 걸 던져줘요. 예를 들어서 회전 변화를 이용해서 재해석해봐. 선대칭을 이용해서 재해석해봐. 정대칭을 이용해서 재해석해봐. 그러면 막힙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뇌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를 암기한 거에 가깝다는 얘기죠.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암기한 거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 암기가 영재학교 1학년 때까지 통합니다. 2학년 때부터 개작살납니다. 이건 한국영재학교에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걔네가 서사 당신 애들 더럽게 좋아해요. 자생력이 있거든요. 이건 딱 보면 뭐 수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옆에서 보면 너 이것도 몰라? 그럼 다른 애들은 기타 치고 놀고 이제 이렇게 하죠. 영향이 좋아 보여요. 되게 좋아 보여요. 2학년 때 가보세요. 걔네 무슨 그림 그려요? 탑 치고 올라가는 거 다 걔네들입니다. 되게 강한 그림 갖고 있습니다. 그 형태의 자생력을 우리 교육 이제 밀집지구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영재의 자질이기 때문에. 그 영재를 실제로 시험을 잘 보게 만든다는 건 결국 뭐냐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시험을 잘 보게 만드는 건 딱 방법이 어떻게밖에 안 되냐면 수업에서 했던 거 그대로 나오면 돼요. 쪽집기죠. 쪽집기. 탁탁탁탁탁 쪽집기. 근데 이런 방법을 실제로 찾으시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뭘 실제로 연습하는 게 좋냐면 뇌를 실제로 돌릴 수 있는 방식을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얘기는 지식 쌓기라는 것과 지식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두 가지 얘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을 실제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의 학습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영재를 위한 학원의 역할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행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그림을 알면 그 하위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연결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신선한 소재와 접근 방식 참 좋은 얘기예요. 보통 이제 어머니들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창의사학은 제가 만든 겁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유일한 수학이에요. 재밌게 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단지.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고통명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학원들에서 하는 그림이지만 신선한 소재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서 학습 동기를 부여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쇼맨십 계열. 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장난하지. 오. 애들 뇌에는 없죠. 그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에 확인해보세요. 없습니다.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어. 그런데 설명해보라고 하세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애들도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재미있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걸로 연결될 때까지는 그 흐름이 몇 번이고 타입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몇 번이고 그 사고가 지속됐을 때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신선한 소재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부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해요. 그냥 재미없지 않거든. 게임 하다가 영재고 갑자기 하니까 재밌다는 얘기 실제로 좀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도 저학년들, 2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창의작을 일부 돌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접근 방식에 대한 축적을 전달하는 건데 이런 게 사실은 모델로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리려면 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욕심을 좀 줄이려고요. 저희 학원에서 직접 진행을 하십니다. 왜냐면 지금 하기에는 어머님들이 수학 문제로 멘탈이 붕괴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욕심을 좀 줄일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다라고 하면 어머님 재밌으세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으세요? 아, 재미없죠. 근데 애들만 좀 속어 쓰면 졸라 재밌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써봤거든요. 게임할 때 애들이 초등학교 때 게임 같은 거 저희 때 이제 뭐 게임이 많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이 좀 알고 있는 게임 중에 뭐 하나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뭐 COC라고 할게요. COC 같은 게임을 요새 애들도 접었지만 COC라는 게임을 하는데 애들이 처음 하기 시작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너보다 잘해. 왔다 갔다 하죠. 서로. 그러다가 유치한 싸움을 시작하다가 결국에 종집을 찍는 애는 이런 애죠. 나는 네가 나보다 잘한다는 거에 무조건 2배만큼 잘해. 이러면 이기지 있는 거 같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논리적인 애라면 사실 난 그 게임 못해. 같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 나도 못하니까 곱하기 몇 배 해봐야 어차피 너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시작 부분이 성립하느냐의 여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이런 얘기는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논리 구조기도 해요. 두 번째는 어머님과 싸우면서 배웠던 귀규법. 야, 옆집 형 게임하는 거 못 봤어? 그러다 그래 무슨 꼴 났어? 얘기를 하면 사촌형 누구는 무슨 대학 갔잖아. 그 형 게임 많이 했어. 이러면 엄마가 말하기가 이놈시키고 어떻게 말만 들어가지고 실제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결과가 성립하지 않는 예를 찾는 방식, 귀규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논리를 깨는 겁니다. 애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논리를. 그렇게 재밌게 알고 있는 논리, 자주 쓰는 논리를 수학에서만 들어오면 재미없어지니까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상당히 재밌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논리를 써서 말이 되게 만드는 방식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사고를 연결시키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 재밌던 즐거워했던 생각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든 뭐든 재밌게 생각했던 결과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게 만들겠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학습 영역이다라는 건데, 이런 거가 어쨌든 어머님들께서 한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아요. 만약에 저학년 어머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집에서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학원 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되는 애들은 학원에서 적응을 되게 잘해요. 예를 들어서 애가 뉴스를 보는데 뭐 자유한국당 뭐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 뭐라고 하고 막 둘이 막 싸우고 막 쌈질하고 지랄을 해요. 이런 상태에서 엄마 정치는 원래 저렇게 싸우는 거야? 막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 고민하시다가 어떤 대답이 나오냐에 따라 애들이 대응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님께서 교과서에서 안 봤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이다. 그러면 애가 그러죠. 보기 봤는데 뭔 개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사회적이 뭐니? 네, 사회적이 뭐니? 2명 이상 있으면 사회적인 거야. 가치. 뭐 어쨌든 뭐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데 실제로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 두 사람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치? 배분, 나누는 거지. 거기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는 거라고.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주면 쉽게 얘기하죠. 너 친구랑 돈이 있는데 돈이 있어서 쉬는 날이라 어디 놀러 가고 싶어. 너는 친구는 에버랜드 가자 그래. 너는 롯데월드 가자 그래. 니네 뭐 하고 있는 거니? 정치하는 거네. 두 사람이 있고 가치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죠. 그죠? 그거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 있고 갈등 상황이네. 어디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걸 조정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영재가 되겠죠. 매번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수학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식의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냐의 모델을 던져주는 역할이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역할 또는 아버님이 해주시는 역할이 있고 학원에서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학생들이 성장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이유를 달아줘야 돼요. 사춘기 애들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거꾸로 서울대 가야 돼? 왜 가야 돼? 아 좋은 학교잖아요. 그럼 김정은 수령동지랑 똑같네. 김정은 수령동지 수령이 아니야. 그럼 뭐 아니죠. 뭐가 왜 아니야? 북한 애들 다 믿는데 너만 안 믿는 걸 수도 있는데 다르지 않잖아요. 근거 없는 건 똑같잖아요. 왜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지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친구들은. 그래서 영재라는 단어를 실제로 붙일 때는 하나의 교육으로 기계화된 형태로 성장하는 그림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약간 전위적인 형태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도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와요. 상당히.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가 질문이라니까요. 선생님 왜 사세요? 거꾸로 물어봐요. 그럼 목적을 던져줘야죠. 저도 생각을 했어라. 왜? 모든 상황에 이유가 있다라는 게 학생들이 각인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가 기하가 약하다 그러면 기하를 실제로 어떤 선생님한테 때우고 저 어떤 선생님한테 때우고 몇 번을 때워요. 그리고 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진단 자체가 내용적으로만 봐도 어려운 부분이 계속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그 학습 방식에서 사고 방식에 대한 교육과 저희는 학습 방식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학습 방식에 대한 교육은 키워드라는 것과 멀티 솔루션이라는 모델로 학생들한테 접근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2차 쪽을 다룰 수 있는 선생님들 모집을 몇 번 해봤어요. 이번에 한 20명 정도 면접을 봤고요. 근데 저희 모델을 던져줬어요. 선생님 수업을 이제 시간을 하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수업은 왜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애가 여기를 모르면 그럼 애는 어떻게 보완해요? 답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 바보 아닙니다. 공부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애들 이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아, 선생님 만약에 이런 형태의 어떤 책이라도 없다면 애들은 결국에는 저거 선생님의 열정으로 그냥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열정 있는 선생님 찾는 거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체계가 없습니다. 지가 공부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애들 공부 잘하게 못 만들겠더라고요. 어머님들 다니는 학원 선생님들입니다.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요구하는 건 뭐냐? 키워드하고 멀티 솔루션. 어떤 키워드를 갖고 접근에 들어갈 거냐?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모델은 나중에 저희 학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 되게 많지만 이게 다 이제 어떤 문제들이고 저희 컨셉에 관련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좀 현실적인 교육안을 통해서 학생들을 영재로 만들기에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양단이 병행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머님들 나눠드린 배포물에도 일단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소통이라는 건 수업 시간에 토의를 한다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다른 관점에 대한 허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고 방식에 대한 학습도 다른 교과 과정은 편제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재고에서 유리해진다. 그걸 이제 창의적인 현재 저희 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머님들 배포물에 일단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인 수업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다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긴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 과학 쪽에 관련된 것도 좀 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 안신근 선생님은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죠? 예, 영재고 물리 쪽에서는 탑계열입니다. 저희 이제 물리 쪽 대표하고 계신 강사님이시기도 하고 안신근 선생님께서 일단은 물리에 관련된 설명 간단하게 이제 경향성 주실 거고 그 다음에 김승현 선생님께서는 영재교육 쪽 전문가시기도 하십니다. 저희 쪽 생물 선생님이시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험 문제 경향성과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스팀 교육에 관련된 이제 그림들에 대해서 어머님께 상을 일단 드리는 형태로 해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